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2월 1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외교당국이 막판 협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썩은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대표는 불량한 재료로 수십만 킬로그램의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무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소송 시작 7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올해도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9조 원을 올해 안에 해소하려면 가스요금을 3배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7월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법인차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외교당국이 막판 협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일본 기업의 재원기여, 기업과 정부의 사죄 등 일본의 호응 조치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 양국의 인식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사과 방식으론 일본 정부의 직접 사죄, 또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두 가지 방식을 놓고 협의 중입니다. 앞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30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3시간에 걸쳐 국장급 협의를 가졌는데 그는 협의 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실무 책임자인 국장급뿐 아니라 고위급 협의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썩은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날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계자 8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됐는데요. 이들은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만 킬로그램의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알려져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후 식약처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식품 명인으로, 지난 2012년에는 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명장으로 각각 지정됐는데요. 해당 사건이 터지자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식품 명인과 명장 자격을 반납했습니다. 법무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소송 시작 7년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유가족 제기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총 880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는데요. 국가는 이미 1심 판결 이후 723억 원을 유가족들에게 가지급한 상태입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1,066억 원 규모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액 중 723억 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항소했고 2심에서 재판부는 868억 원을 인용했습니다. 요즘 난방비 폭탄이란 말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겨울 한파보다 난방비가 무섭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도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무려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를 올해 안에 해소하려면 가스요금을 3배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공사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말까지 쌓인 미수금 9조 원을 올해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메가줄당 39원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현재 요금보다 3배 인상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수급 안정성을 거론한 만큼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진다면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물가 부담을 감안해 급격한 인상보단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자가용으로 타는 경우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처벌받도록 규정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이르면 7월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쓰지 않는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제도를 시행하면 연간 신규 법인 차량 15만 대가 부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은 구입비나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국토부는 기존 법인 차량의 경우 전용 번호판을 붙여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이르면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카드 승인 금액이 역대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연간 카드 승인 금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097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최근 4년간 승인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 음식점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회식, 여행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9% 불었습니다. 또 사업시설 관리와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여행사 등 관련 산업의 매출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했습니다.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인 줄 모르고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 회사에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대학은 무단 복제된 콘텐츠를 원격 강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했는데요. 이후 평생교육원 강의를 운영하다 A씨에게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이 걸렸습니다. 1, 2심은 A씨가 무단 복제를 몰랐다며 대학 잘못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A씨가 저작권 문제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손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계정 공유 금지를 공지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계정 소유자와 같은 위치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내에서만 공유돼야 하는데요. 기본 위치가 아닌 곳에서 다른 기기로 넷플릭스 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바이스에서 넷플릭스 시청이 차단됩니다. 또 가구 구성원이 아니면 새로운 계정에 가입해야 합니다. 계정 공유 제한 시기는 3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근했던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입니다. 춘천 영하 9도, 안동 영하 7도, 서울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